그 댓글 중에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카메라를 너무 안 본다. 네. 서로 쳐다보기만 하고 카메라 너무 안 본다고 아, 얘기해서 저는 약간 눈 불알이는 것 때문에 카메라 의식적으로 다 안 본 것도 있는데 방금 우리가 영상을 찍으면서 보니까 네. 진짜 계속 이렇게 막 그렇죠. 허공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카메라를 보면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은수님은 네. 이거 책 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뭔가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런 그림 골랐을까? 왜 이런 그림을 네. 골랐어요? 이런 그림 느낌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일단 심플하면서도 뭔가 되게 거친 느낌도 좋고. 그 화가 중에 그 누구죠? 네. 황소 그린 사람. 그 이중섭. 이중섭. 약간 이중섭 느낌. 저게 처음에 이게 이중섭 그 화가의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비슷하죠. 네. 김정은 교수님 직접 그린 네.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그 생각하는 사람 그 롯데 작품 같지 않아요? 네. 그런 네. 약간 조각을 갖다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제목이랑 네. 엄청 어울리는 것 같아. 그렇죠. 진짜 격하게 외로워 보여요. 네. 엄청 그렇게 외로워가지고 너무 이게 외로워서. 외로워서 돌이 된 남자? 이게 돌이 됐는데 거기 또 이끼까지 꼈어. 약간 그런 컨셉의 남자인데 네. 눈빛도 약간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슬퍼, 외로워. 이거 김정은 교수 여수에서 이러고 있답니다. 혹시 네. 김정은 교수님을 여수에서 만나시는 분은 네. 아는 척 해주시기를. 꼭 아는 척 해주세요. 저도 한번 여수 가서 혹시 뵙게 되면 아는 척 하겠습니다. 네. 사인해주세요! 네. 그 작품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많은 작품들을 쓰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우선 노는 만큼 성공한다. 아까 휴테크 말씀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휴식과 여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는,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나온 노는 만큼 성공한다. 네. 그 유튜브의 방송에서 그 내용이 있었어요. 아셨어요? 유대인들이 네.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네. 잘 놀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휴식할 때 철저하게 휴식한다. 아까 전에 저한테 인생 네. 재밌냐고 물어봤잖아. 네. 내가 그리 고민한 게 왜냐면 우리 가기 쉬는 날이었거든. 어떡해요. 돌아버리겠어. 월세 맞추다가 죽어버릴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게 생각처럼 장사라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월세 맞추다가 맞아요. 그 생각하다 보니 그러니까 쉬기는 쉬어야 되는데 이게 막 계산을 때리다 보면 내가 쉰 만큼 또. 그러니까 내가 혹시 쉬었을 때 네. 온 손님들이 삐져가지고 다시 안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놈들이 그래요. 그럼 하루 무조건 정해하고 그날은 무조건 쉬다 보면 네. 손님들도 적응을 한다. 근데 이게 월세가 그다음에 유지비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쉬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쉬어야죠. 네.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제대로 쉬어야죠. 계속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책이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네, 이 책을 내고 와이프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네. 쉽게 할 수 네. 없는 말이죠. 네, 그렇죠. 나는 그렇죠.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네. 왜 후회하지? 네, 알 것 같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사실 되게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네. 안 읽어봤지만 한번 네, 읽어봐야 네, 되는 저도 책인 것 같습니다. 제일 재밌는 책이고요. 제일 재밌어요. 아니,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 책이. 그러면 책 내내 그럼 왜 결혼했는지 후회하는 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슬쩍슬쩍 담겨 있어요. 이게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약간 그 혼자 있는 삶을 그리워하는 그런 향수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더라고요. 걔 지금 혼자 살잖아요. 걔 일본에도 혼자 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분 약간 성향이 어찌 보면 와이프분이 이혼 안 하고 우리 계속 같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대단하신 그러니까 와이프분도 후회하는 거지. 나는 그 인간과 결혼한 걸 후회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실제로 인세를 많이 받아서 와이프가 자기한테 조금 지분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죠. 후회하죠. 자기가 그 책의 그 그러니까. 창조성을 일깨워주는 맞아요. 사람이니까 영감을 영감을 주는 거. 네,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책이 남자의 물건. 이거 어디서 영감이 나온 거죠? 이거는요, 글쎄요. 그까지는 아직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최근에 나온 거 이제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이렇게 4권밖에 안 되나요? 그 사이사이도 나왔어요. 에디톨로지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이슈가 되고 많이 팔렸던 책이 에디톨로지가 많이 안 팔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리스트에서 뺀 거는? 난 지금 에디톨로지 보려고 지금 그래요? 딱 네.
이렇게 우리 지금 약간 네. 스케줄이 빡셔가지고 매주 그쵸. 일주일에 한 권이라서 그쵸. 읽기는 좀 힘든데 아. 그래도 다음에 네.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네. 또 독서 모임 목록에 넣어가지고 아. 읽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정말 좋은 네. 책이에요. 네. 꼭 필요한. 네, 근데 막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더라고 생각보다요. 저도. 그러니까 더 읽고 싶어요. 네, 그쵸. 네. 네. 왜냐면 나는 어줍잖게 대중적인 것보다 그쵸. 차라리 그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 여기서 뭐 다른 작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 모 작가 책을 네. 보면은 네.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책인데 분명 엄청 대중적으로 썼어. 그 저는 너무 별로더라고요. 나는 그 책을 처음에 초이스했을 때 이 네. 분야에 대해서 난 전혀 모르니까 이 분야에 좀 더 알고 이런 분야에서는 이런 시각, 이런 접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랬는데 너무 대중적인 거야. 아, 너무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무난하다 보니까 이 밍숭맹숭하이 이 뒤에 리스트에 보면 그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이 뭔지는 다음에 다룰 때 아,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어떤 그래서 저는 책인지 차라리 몰라요. 대중적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내가 좀 더 뭔가 영감을 네. 얻고 알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책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되게 음. 독특한 시각을 담아내는. 아, 네. 에디톨로지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어요 저는. 어. 네, 저는 네, 그 책도 굉장히 다른 책이랑은 좀 다른 색깔을 가진 책인데 오히려 전문적인 지식을 좀 잘 수 있는 김정은 작가의 그런 책이었어요. 네. 네. 에디톨로지. 네. 에디톨로지 설명하면서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교수. 해야 되나? 문화부 네. 장관이셨나? 네, 아무튼 맞아요. 그 이어령 옹께서 네. 어떻게 사고하는지에 대한 네. 그 영상 보여주는 게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 엄청 인상 깊더라고. 그러니까 편집에 대한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분이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네.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네. 모든 스마트 기기를 다 사용하시면서 자기가 떠올랐을 때 적고 녹음하고 이런 것 갖다가 이게 데이터화 시켜 놓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언제든지 그걸 조합하고 아, 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 빅데이터. 빅데이터와 네. 그래서 제가 그 메타데이터, 네. 네, 아. 메타데이터에 대한 개념도 나오잖아요. 혹시 네.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네. 그 보셨나요, 그거? 저는 보지는 않고 예전에 사서 공부할 때 메타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네, 예, 말 그대로 뭐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뭐 세부적으로 분석하려면 또 다른 그거를 이제 분석해주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 자체를 이제 요즘엔 메타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뭔가 책을 이제 분류할 때 네네, 이제 뭐 목차라든지 네네. 정보가 있는데 네네. 그런 걸 분석해주는 기술 자체가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네, 요즘 적용되고 있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딱 사진 찍으면은 사진에 관한 정보가 이제 입력이 되잖아요. 그런 정보를 이제 자동적으로 입력해 주는 기술 자체가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명언이죠. 이 네. 강의에서도 교수님 강의에서도 그런 메타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이어령 교수님이라든가 이 미켈란젤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네. 그 데이터 베이스를 갖다 딱 정리를 다 해놓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여기 탁탁탁 그 랜덤으로 이제 그 나온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네. 뭔가 새로운 것을. 근데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조란 없다. 이 세상에 창조는 신이 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은 창의적으로 이제 편집하는 거다. 그렇죠. 조합해서 뭔가 네. 사람들이 생각 못한 것을 조합해서 새롭게 만드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뭔가 기반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쌓아놔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 에디톨로지에서 그런 거에 대한 게 네, 굉장히 촘촘하게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나도 이거를 적용할 수 있겠구나. 네. 그 책은 우리 내가 다음 네. 1순위 책입니다. 아, 네. 김정은 교수님 네.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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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거 제목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에 드시나요? 아 저는 네. 이분이 말하는 거 다 좋아요. 아, 격하게 외로워요. 팬이시군요. 팬이 돼버렸어. 아, 네. 그러니까 이 책 읽었을 때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네. 강의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사고 방식이라든가 그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제목은 격하게 외로워야 된다. 네. 네, 되게 저도 이 제목을 보고 책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주제나 이 메시지를 가장 정말 적절하게 잘 반영을 했구나. 네. 격하게 저도 이 격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격하게. 왜 격하게 외로워야 되나 약간 그런 궁금증도 들었고요. 네. 네. 요즘에 SNS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SNS. SNS. 네. SNS. 네.
그래서 늘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뭔가 연결돼 있어요. 카톡 알람 울리고, 네. 네, 뭐 메시지도 확인해야 되고, 네네. 확인 안 하면 나는 뭔가 또 틀리는 기분이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인스타 이런 거 잘 안 했었는데 주위에서 다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소외되는 그런 기분, 약간 피로감도 오고요. 어떠신 편이세요? SNS 뭔가 자주 활용하시는 편인가요? 원래는 네. 그렇게 자주는 안 했어요. 약간 허세 부릴 때만 네. 그러니까 뭔가 시가 떠올랐다, 영감이 떠올랐다, 아니면 내가 네. 찍었는데도 이 사진 너무 멋있어. 예쁘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네. 내가 너무 잘 나왔다 이럴 때. 근데 그럴 때가 자주 없거든. 네. 자주 없어서 자주 안 올렸는데 가게를 하다 보니까 네. 약간 마케팅 차원, 홍보 그렇죠, 차원에서 그렇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트럼프라든가 뭐 이런 정치인들이 네.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네. 그런 그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다. 그렇죠.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정보가 어느 순간에 그게 쌓이다 보면은 네. 뭔가 좋은 게 있었을 때 그게 더 강렬하게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가 뭔가 이 사람이 뭐 무역 정책을 잘했다 이거보다 막 안 좋은 것도 막 계속했는데 계속 들리다가 네. 그게 한 방을 딱 터뜨렸을 때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효과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네.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네. 이제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독서 모임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네.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같이 좋잖아요. 그 대화하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화하다 보면은 더 그런 데이터가 그러니까 공동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게 혹시 에디톨로지 나오나요? 아마 언급이 될 거예요. 데이터에 대해서. 그 네. 데이터라는 게 꼭 개인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공동의 그 데이터가 이제 그거 활성화됐을 때, 네. 예, 그 에너지 힘이라는 게 그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네. 이제 독서 모임을 통해서 되는데 그 독서 모임을 홍보하는 용, 그다음에 가게 홍보용 두 가지 용도로 이제 SNS를 하죠. 네. 그리고 약간의 제 허세를 위해. 그렇죠. 네. 진짜 네. 근데 가끔은 저도 너무 이걸 차단하고 싶은데 차단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핸드폰을 좀 멀리 두고 네. 무음으로 해놓고 이제 신경 안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집중해서 뭐 글 쓰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확 올리고 이러면은 갑자기 탁 리듬이 끊기면서 굉장히 뭔가 방해받는 기분? 그래서 일부러 막 그런 걸 여기서 구독 얘기 나오는데 좀 자발적 구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 게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현대인들은 외로움에 대한 기술이 없죠. 그렇죠. 외로움을 어떤 견디고 뭔가 극복하는 아니면 즐기는 사람은 외로울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최근에 좀 네. 그 슬픈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네. 예, 뭐 연예계도 그렇고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런 네. 경우가 많은데 네. 그것도 어찌 보면 외로움에 대한 연습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외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내가 스스로 좀 더 생산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러한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외로움 이꼬르 슬픔, 고독, 아픔, 막 왕따, 막 이런 부정적인 것들 하고만 연관이 되니까 그렇죠. 네. 결국에 최부정적인 게 그거잖아요. 최고 극단적인 게 그렇죠. 그 극단적인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꼭 그런 부정적인 단어 말고도 네. 뭔가 성찰이라든가 뭔가 배움이라든가 아니면라든가 창조라든가 뭐 좋은 것들과 연관된 우리 사회에서는 왠지 외로움이라고 하면 네. 어릴 때부터 그런 것 같아. 그렇죠. 뭐, 왕따. 막 그런 왕따라는 이미 외로워 왕따 이 약간 붙어 있는 친구 이미지가 없어, 약간 이런 거. 왠지 그러니까 네. 왕따라서 외롭게 있는 게 아닌데 네. 나 혼자 뭔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도약하기 위해서 내가 외로운 공간에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주위에서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도 그렇게 느끼니까 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걸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 그러면 안 됩니다, 책에서도 우리는. 네, 안 됩니다. 대충 네,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책 읽으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내용 있으신가요? 내용 중에서? 갑자기 네. 미리 연지를 주시지. 네. 네, 기억에 남는 게 엄청 많죠. 많죠. 엄청 많죠. 네. 그 내용 기억이 나네요. 어떤? 예쁜 여자들 푸사 자주 바꿔라. 맞아, 푸사 맞아. 자주 바꿔. 자주 바꿔. 왜냐면 항상 그 맞아요. 체크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누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당신의 푸사를 항상 아. 체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나와요. 그 격하게 그러니까 요 책이 나오니까 네, 예, 맞아요. 격하게 외로운 사람들이 네. 제가 읽어볼까요? 네, 맞아요. 되게 저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쓴 커피를 마시며 내가 주로 하는 일은 카톡의 프사를 확대해서 보는 일이다. 가능하시죠? 젊은 처자의 사진이 바뀌어 있으면 네. 참 반갑다. 바로 문자 보낸다. 아무 반응 없다. 친구 차단을 누른다. 친구 처단이라 부른다. 저희 빵 터졌어요. 예, 저도 빵 저기- 터졌습니다. 네. 그게
저는 이렇게는 안 해요. 이렇게 뭐 푸사를 보지는 않습니다. 전혀 안 보세요? 푸사를 굳이 보지는 않고 인스타에서도 저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아름답고 네. 예쁘시고 아, 화려하고 뭐 이러면은 안볼 수가 없는. 네. 근데 내 네. 이상형 목표 가깝다. 네. 그러면은 음. 좀 그 지워요. 리스트에서. 리스트에서요? 네. 왜요? 그게 싫더라고요. 내가 어. 왜냐면 나는 그걸 네. 그 사람 사진이 오면 내가 환장한 듯이 이렇게 보는 걸 내가 스스로 알고 있거든. 그거는- 근데 나는 그 사람과 네. 뭔가 내가 계속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뭐 이럴 게 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아. 굳이 내가 이 사람한테 막 집착하는 내 자신이 싫어요. 그래서 그냥 리스트에서 그냥 지워요. 네. 네. 아니, 그럼 죄송합니다. 리스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가 되죠? 네. 네,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네. 이제 김정은 교수가 네. 그 가끔 외로울 때 본다는 그런 그 볼법한 그런 것들을 좀 지우는 편입니다. 네. 현재 만족하자. 되게 희망하시네요. 네네, 뭐 그런 겁니다. 네. 사실 저도 푸사 별로 관심이 없는데 중에서 네네. 푸사 얘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중요하다. 네, 중요할 뿐 아니라 뭐 헤어진 네. 남자친구인데 푸사 들어와가지고 요즘 뭐 하는지 근황 확인하고 메시지 하나에 뭔가 의미 부여하고 이런 게 왜 그럴까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 푸사는 안 보는데 제 푸사는 관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저도요. 허세요. 항상 제 카톡에 보면 허세요. 아, 영어, 아, 러시아어, 아, 막 이런 거 네. 이상한 그런 이게 뭔 소리지 알아듣기 힘든 보이는 그 거구나. 책에서 딱 줄 딱 쳐놨다가 요거는 아. 푸사용이다 이래가 딱 해놓죠. 저도요. 저도 네, 그 뭐 정도면. 잘 몰라요 그 의미에 대해서. 네. 멋지니까. 네. 저는 사실 그림 하나 기억이 났는데요. 혹시 네네. 보이시나요? 네. 눈이 굉장히 시선 처리가 계속 뭔가 이제 제목이 자꾸 눈을 깜빡이게 하는 여인이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저도 계속 깜빡이게 돼요. 도대체 이 여인이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네, 이런 관점에서 뭔가 이제 사물을 본다는 게 저는 좀 새롭게 느껴졌어요. 네, 잠깐. 이런 관점이라는 게 이 네. 여자분의 네. 관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그림을 이걸 바라보는 관점 말하는? 그러니까 이 여성의 관점을 말하는 네 개의 눈을 가진 여자의 관점 아니면 이걸 네.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 이걸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과 그리고 이걸 그려내는 그런 작가의 관점 이런 걸 생각해냈다는 게 그냥 보면 그냥 눈을 좀 깜빡이 만드네 이러는데 사실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린다는 게 네, 그릴 수 있다는 게 저는 방금 운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네, 그 네. 반대로 네. 이 여자의 관점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 네 개의 눈을 가진 여자의 관점, 입이 두 개인 여자의 그렇죠. 그- 어떻게 보일까? 네, 어떻게 보일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위 아래 어느 입으로 네. 먹을까? 한 입은 말하고 한 입은 먹고 이런 뭐 그러게 같이 할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내는 이런 그림 자체가 저는 좋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작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작품 소개는 네. 여기까지. 네.